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오늘 또 차별화가 나면서 순환매 흐름이 좀 나타났네요. 이런 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요, 올라가는 섹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즉 매물 소화 과정이 오늘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3200을 오늘 확실히 건너뛰었습니다. 지지까지 받았습니다. 어제 3200을 돌파를 한 이후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찬찬히 올라가는 흐름 괜찮죠? 예, 이런 흐름 종목별 장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보합선, 오늘 현대차, 기아 강보합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수는 조금 완화되는 흐름 안에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이 최대 화두네요. 예,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11일 상승 만에 11일 거래일 만에 하락. 하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뉴스가 나오네요. 여전히 이 해외 원전 협력 기대, 이러한 부분, 완전히 이 원전 관련해서는 포기했어, 이제 이거 폐업해야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폐배터리 재생, 이 성장성,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소폭 하락했지만은요,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입니다. 다만 물량 소화 과정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점에서 좀 더 봐도 되겠다는 점이고, 같은 맥락에서 한전 기술을 보면은요, 조금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시 대장주는 두산중공업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KPS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HMM, 거의 지금장에 최대 화두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나왔죠. 오늘도 0.5% 정도 소폭 하락했는데, 하지만 저가 대비해서는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HMM, 미국 동해안이죠. 예, 동쪽 노선에 임시 선박 한 척 추가 투입, 25번째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해상 운임이 올라가는데 투입되는 배가 조기 투입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임시 선박으로. 그런 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연 이러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5만원, 여기서부터 5만원과 4만원 사이에 박스권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추세가 꺾여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페노션, 벌크선은 페노션, 컨테이너선은 HM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되 벌크선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철광석, 즉 철강주들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페노션도 좀 같은 맥락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간 종목군들이 조선주들이 가장 셌어요. 그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센 것이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LNG 운반선 수주, 한척 수주인데 10%씩이나 이 정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전반적인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다는 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조정을 주고 반등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일단 고점과 저점에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조선주 괜찮아 보입니다. 향후에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도 같은 맥락이죠. 일단은 저점은 잡았고 고점도 어느 정도 완성된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되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 같은 맥락으로 조선주 저는 중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눌릴 시에는, 즉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그동안 좀 말이 많았었던 삼성중공업,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셔서 조선주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자. 다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이면서 대표주들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정유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S-오일이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도 4% 상승.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유주에서는 S-오일이 대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현대중공업 지주도 현대오일뱅크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정유주로 보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S-오일을 대장주로 먼저 보시고 나머지를 부하 종목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올해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감입니다. 기관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정유 그리고 화학 모두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요 증가,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성 회복이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도 정유주인데 못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는 2차전지 관련 테마에 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정유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이 SK이노베이션의 사업 분야는 거기에 지금 훨씬 더 큰 분야거든요. 정유가 올라갈 때 반영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로 올라간 종목군 가운데 정치 테마들이 좀 움직였어요. 모 정치인, 여기 나와 있네요. 뉴스에 나와 있으니까 이름을 말해도 되겠네요. 윤석열 테마로 세배 뛴 덕성. 그런데 대자사주를 갖다가요, 처분을 해버렸어요. 올라오면서, 최근 들어서. 그리고 보시면은 자기 주식 70만 처분 결정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죠. 그럼에도, 이거는 이전에 나온 뉴스예요. 그럼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윤석열 테마도 엮였고 김동연 테마도 엮였고,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대, 연대, 고대 여기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실 텐데요. 정치 테마 나름대로는 또 시장의 흐름이니까 살펴봐야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 지금 몇 달 동안에 고점 뚫지 못했었던 부분을 강하게 뚫었다가 약간 조정 주는데,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고요. 서연이 그 뒤에 뒤따라오는 주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테마주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핫 이슈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가운데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관련주들, 중국 세자녀 출산 허용으로 인해서 테마가 오늘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너무 높게 떠서 시작을 해서 음봉을 그었습니다. 좀 기대감이 너무 컸었던 것 같네요. 이 부분 관심주로는 분명한데 눌렸습니다. 한 조금 며칠 동안의 조정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예요. 지금 차트는 제로투세븐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일단 오늘 마이너스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보합 위로는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마디 덧붙이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 이 두 종목이었는데 시초가가 너무 세가지고 매매에 좀 손해를 보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 다만 여기에서 아래보다는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에 도움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